100일이 제7공화국을 여는 새 공화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위한 절차에 바로 돌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구조 개편, 그리고 제가 늘 주장했던 것처럼 다음번 총선과 주기를 맞추기 위한 임기 단축까지도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김경수 우리 후보께서 잘 지적해 주시고 저도 동감합니다만 5.18 민중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또 세종시 수도 이전 문제, 또 저는 그 경제 개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쪽에 있어서 대통령이 되는 분이 가장 먼저 이 100일 동안 해야 할 일은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이 대표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개헌은 해야죠. 개헌은 저는 뭐 대통령 중임제로 그다음에 국회의 권한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권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그때 대체적으로 얘기된 뭐 결선 투표제 도입이나 이런 건 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그 개헌된 그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다음에 천천히 시행될 텐데, 그건 좀 여유를 두어도 괜찮겠다. 일단 경제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당연히 사실은 국회 그 중에서도 야당하고 많이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뭐 국회가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업무 효율성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이 국민들 사이의 분열상, 이걸 극복하는 거예요. 소위 통합이 가장 큰 과제인데, 그러려면 야당이든 아니면 전문가든 뭐 국민들과 토론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후보님 그 말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되고는 그 전에 약속한 개헌의 추진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또는 해도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겠다든지, 또 지난번 토론 때처럼 대통령실이나 국회 세종 이전은 일단은 용산을 썼다가 청와대 갔다가 하겠다든지 하는 거는 자칫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임기 내에 안 하겠다라는 말로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또 드려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미 3년 전에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개헌과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100% 의견 동의를 하셨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해결을 하고, 이 정치적인 이런 문제는 시급하게 같이 했으면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평양대라 말씀을 드리고요. 스티브 비건이라고 하는 미 국무부 차관, 또 대북 특사를 하셨던 분 등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트럼프가 김정은과 지금 소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만약에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김여정이 나와서 심하게 공격했을 텐데 트럼프에게는 공격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사인으로 보여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지에 대한 슬기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완전히 이 12.3 계엄으로 왕따가 됐고, 정상 간의 이 회담이나 협상은 모든 것이 지금 끊어져 버렸습니다. 한미, 한중, 한도를 포함한 정상 간의 평화자산 최대 활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 대책 없는 강대강 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힘자랑하고 무시하고 일부러 끊고 갈등을 조장했죠. 특이한 현상, 우리 국민들께서도 느끼시는 현상이 나 있습니다. 그 오물풍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대남 확성기 때문에 그 휴전선 인근 마을들, 도시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거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삐라를 보내지 않으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성기 방송을 안 하니까 서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작년 연말에 계엄만 없었다면 국민들이 아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그렇죠. 정말 축하하는 축제가 벌어졌을 텐데 계엄이 마침 딱 그 시기에 계엄을 발표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더 높일 그럴 기회를 또 계엄이 망가뜨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K 컨텐츠, K 컬처 하는에 대해서는 뭐 두 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계엄 때문에 급급 귀국하기 전에 한 1년 반 가까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습니까? 해외에 나가 있으면 정말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위상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온 위상을 앞으로 계속 어떻게 유지할 거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 콘텐츠 생산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어려운 현장의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우리 K 콘텐츠의 그 생태계, 그 콘텐츠 제작자들이 걱정 없이 콘텐츠를 마음껏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생태계 조성의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고 지원해야 된다. 다만 문화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팔길이 원칙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원은 하되 절대 간섭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콘텐츠 제작자들이 걱정 없이 창작 활동에 임하게 하되 정부의 지원은 간섭하지 않도록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문화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